네, 안녕하세요.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비상박이죠. 자, 관내 분실이라고 하는 소설, 현대 소설이죠. 자, 관내, 우리 뭐 미술관, 뭐 박물관, 이런 관이 붙는 그런 내부에서 자, 뭔가를 잃어버렸대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소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서 자, 여기서 바로 발단이 시작되는 그 지역에서 바로 엄마가 실종이 됐대. 아이, 어, 이러면 우리 처음에 이렇게 탁 던지고 보는 게 요즘 현대소설 스타일인데, 자, 이러면 바로 궁금증을 느껴야 돼요. 엄마가 실종되었다? 자, 그러니까 자, 거기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죽어서야 실종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이거 되게 평범한 사건이 아니죠.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실종이 되지? 자, 그래서 이 아저씨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입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 살아있는 사람이 실종되는 것도 흔하지 않은데 죽은 다음에 벌어진 거니까 이게 지금 평범하지 않아요. 됐어요? 지금 우리 이 현실, 어?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에서 죽어서 실종이 되는 게 어딨어? 이게 지금 미래를 배경으로 하는 미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가 뭐 진행이 되는데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 생전에도 지민은 엄마가 실종되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자, 엄마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다. 자, 지민은 엄마가 죽기 전 몇 년 동안 다녔던 장소를 한 손에 모두 꼽을 수 있었다. 엄마가 지금 외출을 잘 안 하셨나 봐요. 됐어? 외출을 잘 안 하셨으니까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게 없으니까 엄마가 어디 있는 사람인지 엄마는 원래는 너무 찾기 쉬운 사람이었대. 그랬던 엄마가 이제 와서 언제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그 시점도 위치도 지금은 알 수 없다. 지민이 엄마를 찾아온 날은 엄마가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후였으니까. 아, 이건 또 뭔 소리야? 자, 엄마가 어, 도서관에 기록된 지 벌써 3년이 지난 후였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어,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요, 그 엄마나 사람의 데이터를요 도서관에 기록을 했나 봐. 됐어요? 미래 배경이에요, 미래 배경. 자, 그래 놓고서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도서관이었다. 자, 둥근 지붕과 야트막한 부지, 건물을 둘러싸고 꾸며진 정원과 연못은 이곳을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기보다는 차라리 오래 전통을 가진 관광 명소처럼 자, 보이게 했다. 지금 이게 도서관의 외양모사죠. 도서관이 이렇게 생겼대. 됐어요? 자, 도서관의 자, 외양모사 묘사. 자, 그래서 건물에 들어서거나 나오는 사람 중 실제로 책을 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도서관이라고 불렀다. 자, 그러니까 한때 도서관이라고 불렸던 장소 중, 자, 원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도서관은 뭡니까? 어, 책의 대출과 반납, 이런 공간인데, 자, 그중 일부는 박물관이 되었고 그럴 가치가 없는 곳은 자, 대부분 전산화되었다. 지금은 지금의 도서관은 다른 개념이다. 이곳에 있는 건 책도 논문도 그 비슷한 자료들도 아니다. 이제 도서관엔 끝없이 늘어섰던 책장 대신 층층이 쌓인 마인드 접속기, 아, 이거 되게 생소한 단어인데, 마인드 접속기가 자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위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도서관에 기록이 된대. 그러니까 엄마의 뭐 다양한 자료를 데이터해 가지고 뭐 웹상에 올리든가 기록을 해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 이 마인드 접속기를 가지고서 그 그리움,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자, 책을 대출하러 오는 게 아니라 자, 도서관이 사람은 추모를 위해 도서관을 찾아온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서관의 역할이 변화가 된 거죠. 자, 추모의 공간은 점점 죽음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로 변해왔다. 자, 도시 외곽의 거대한 면적을 차지했던 추모공원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원래 우리 추모공원이었던 그게 자, 캐비넷의 유골함을 수납한 봉안당으로 그리고 다시 도서관을 자, 뒤로 갑니다. 드나드는 이들 중에 헌화하기에 꽃을 가져온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자,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뀌었어요. 자, 대신 도서관에는 마인드에게 건넬 수 있는 데이터를 판다. 자, 우리 봉안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면요. 꽃 같은 경우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유골함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을 추억할 수 있는 뭐 꽃,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놓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이제 꽃이나 음식, 생전에 고인이 좋아했던 물건들을 자, 모방하는 데이터 조각들이다. 됐어요? 자, 그래서 사후 마인드 업로딩이 보편화된 것은 수년 전의 일이다. 자, 여기 어, 그 사람이 살았던 시절에 그런 각종 자료들을 자, 우리 데이터화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존재는 하지 않지만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요즘에 이런 거 나오잖아. 어쨌든 자, 처음에 사람들은 영원히 데이터로 이식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육체는 죽어도 정신은 영원히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곧 이식된 데이터는 고유의 자아와 의식을 가지지 않는 반론이 쏟아져 나왔다. 자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 마인드들을 대상으로 수없이 행해졌다. 자, 오랜 논란 끝에 학계에서는 마인드들이 단지 생전의 망자들을 그럴싸하게 재현해낼 뿐이라는 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외부 자극에 반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지 과거의 기억에 근거하여 죽은 사람의 자, 반응을 가상하여 보여줄 뿐이라는 의미다. 그래도 자, 마인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이들이 많았다. 자, 아빠는 지금 이곳에 없지만 도서관에 가면 언제든 아빠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다큐멘터리 나왔다. 짧은 광고 영상에는 자, 한 여자가 사별한 남편과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 감동적인 재회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게 뭐 긍정적인 기능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 어,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을 때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상상 속에서만.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 마인드를 기록해 가지고요. 마인드 접속기를 통해 가지고서 죽은 사람을 재현해내는 뭐 그런 기술이 자, 어쨌든 지금도 뭐 AI 가지고서 우리 만들어내고 있죠. 어쨌든 자, 갑시다. 학계에서는 마인드를 어떻게 정의하든 마인드 도서관은 삶과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여전히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은 달라졌다. 만날 수 있으니까. 타인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 이를테면 자, 그 사람이 지금 살아 있다면 뭐라고 말해 주었을까? 살아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기뻐해 줄 텐데 같은 질문의 답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됐어요? 자, 그래 놓고 3년 전에 돌아가셨나 봐. 죽은 엄마가 이 도서관에 기록이 되었다. 뭐 얘네로 말하면 마인드 업로딩을 한 거죠. 마인드 업로딩. 자, 그래 놓고 엄마의 사망 소식 이후에 지민이 우편으로 받은 수십 장의 마인드 설명서에 따르면 그랬다. 자, 하지만 지민은 한 번도 도서관을 찾지 않았다. 엄마, 아니 죽은 지 보통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나면 한동안은 정말로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민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죠. 지민이 도서관을 아예 찾지 않았대. 됐어요? 자, 죽은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만약 엄마가 이렇게 허탈하게 사라져 버릴 줄 알았더라면
자, 늦기 전에 이곳을 찾았을 텐데,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엄마랑 사이가 좋지 않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자, 도서관 내 분실, 도서관 내 관내 분실, 마인드 업로드 분실, 태그 실종, 온갖 키워드를 넣어가며 검색해 보았지만 도통 자,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데이터가 지워진 거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도서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텐데, 자, 그러니까 도서관 어딘가에는 저장이 돼 있어. 됐어요? 바깥으로 유출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내 분실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있을 텐데, 자, 검색이 안 된다는, 여기까지 관내 분실 얘기하죠. 자, 하지만 그건 애초에 엄마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중 무엇 하나라도 자, 제대로 기억되어 있었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아닌가. 사서는 당장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다며 내일 다시 연락 주겠다고 했다. 지민은 도서관 측의 착오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 자초지종을 들은 준호 역시, 자, 우리 등장인물 두 번째 나왔네. 엄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준호입니다. 됐어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 생각을 했다. 그래 놓고서 이게 화면 전환을 한 거죠. 넘어갔어요. 다른 장면으로 넘어간 거야. 자, 남편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 방법이 있겠지. 자, 일단 천천히 알아보자. 걱정 어린 준호의 시선이 지민을 향했다. 한창 중요할 시기인데 이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니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을 준비해서 자, 우리 내오겠다는 준호의 뒤를 지나서 욕실로 향했다. 자, 여기서 뭐 한창 중요한 시기 뭐 뒤에 나옵니다. 지금 지민이가 임신 중이에요. 임신 중. 됐어요?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좀 큰일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몸을 대강 씻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자, 유리창에 병원에서 보낸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어이구. 야, 미래 사회는 유리창에, 그러니까 투명 유리창에 자, 이렇게 메시지가 탁 뜨나 봐. 뭐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자, 임신 초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재차 강조하는 안내 메시지였다. 아, 임신 중이네. 임신 초기. 자, 임신 8주는 자, 위험한 시기다. 지금 지민이가 임신 중이에요. 8주입니다. 어, 지금 8주면 2달이죠. 우리 보통 4개월 지나기 전까지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찌되었건 자연유산 대부분이 이 무렵에 일어나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겹게 들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에는 자, 복용할 수 있는 약도 별로 없는 데다가 놀라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소한 일도 모두 유산이나 태아 발달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직 인간의 형상은커녕 제대로 된 신경 체계조차 구축하지 못한 세포가 어떤 살아있는 인간보다도 강한 존재감을 지니는 셈이다. 자,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지민이는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자, 중략 부분. 자, 이 부분이 이제 소설의 전개에 해당되고요. 이 소설은 장편 소설이 아니라 단편 소설이에요. 한 20 몇 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단편 소설이고요. 자, 미래에 뭐 어떻게 따져보면 과학 소설이죠. 됐어요? 자, 그다음. 자, 다른 임산부들과 달리 지민은 자신의 아이에 대한 설렘이나 기대감을 느끼지 못한다. 왜 설렘이나 기대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이제 자기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런데 자기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내가 낳은 아이랑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나 봐요. 자, 자신이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여기 뒤에 나왔네. 건강한 사람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됐어요? 내가 건강한 사랑을 자식한테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자, 생각한 지민은 엄마의 마인드를 떠올린다. 그렇게 지민은 도서관에 갔다가 엄마의 마인드가 분실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가족 중 누군가 엄마를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를, 뭐 이게 우리 책 같은 데 보면은요, 맨 뒤에 문제집이나 이런 데 하면은 단어로 나와 있어요. 뭐 관내 분실 이걸 찾으면요, 뭐 몇 페이지에 있다, 그 단어가 몇 페이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걸 우리가 인덱스라고 합니다. 자,
고의로 삭제했을 것이라는 도서관 사서의 말에 지민은 동생 유민을 만난다. 등장인물 또 하나 나왔네. 자, 준호는 남편이었고요. 지민은 주인공이고요. 유민은 동생이에요. 지민이의. 지민은 엄마가 지민을 출산한 이후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아, 지민의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겪었네요. 참. 이것도 조금 심각한 건데, 자, 어,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요, 아이를 낳은 사람은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잘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이 시기를 그러니까 산 후 아이를 낳고 나서 우울해진다. 이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보이긴 하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좀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가족의 사랑, 관심, 그리고 직접 겪는 사람은 자신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지민이 엄마, 여기 지금 관내 분실된 지민이 엄마가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겪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래서 지민이랑 엄마랑 사이가 틀어진 거야. 자, 갑시다. 지민과의 관계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된 건 어느 시점부터였을까? 자, 지민은 엄마의 집착이 싫었고, 대놓고 얘기해 줍니다. 자, 지민은 엄마의 집착이 싫었고, 자신을 소유물처럼 통제하는 것이 지긋지긋했다. 그러니까 엄마도 지금 우울하잖아.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데 그게 자식이 된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 계속해서 지민이가 어렸을 때 연락하고 어디니 언제 들어오니 막 이렇게 했겠죠. 자, 엄마의 병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틀어진 두 사람의 관계가 엄마를 더 약하게 만든 것인지 무엇이 선행이 됐는지 명확하지 않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은하와 지민이 어느 날부터 서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아우, 가슴 아프네요. 어느 날부터 서로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은하는 엄마겠죠, 엄마. 그리고 지민 주인공이지. 근데 어느 날부터 포기를 했대. 자, 갑시다. 뒤로 가서, 자, 엄마가 무너진 계기가 산후 우울증이었다는 점에서 지민은 자신에게 일종의 원죄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 적도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엄마랑 사이가 틀어진 것도 틀어진 건데 자기가요 원죄래요, 원죄.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예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자신을 낳지 않았다면 엄마는 자신의 삶을 멀쩡하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과 딸인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지민 안에서 상충했다. 아주 이거는 알아둬야 되는 말이죠. 서로 충돌하는 거야. 아니, 엄마가 저렇게 된 게 내 잘못이야? 뭐 이렇게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엄마가 나 때문에 저렇게 아픈 거 아닐까? 이러다가 이게 왜 내 탓이야? 막 이런 식으로 자 생각을 했겠죠. 자, 그래놓고 미워했겠지. 그런데 자 이제 더 원망해서 얻을 것도 없잖아. 자,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회상하다가 지금 앞에서 우리 동생이랑 얘기하고 있었던 중이에요. 알았어? 자, 그러니까 회상을 하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동생이죠. 동생이랑 대화 중이었어요. 자, 지민이 확신 없는 태도로 말을 했다. 자, 지민과 유민 사이에는 침묵이 자리 잡았다. 지민은 얼음이 다 녹아 묽어진 홍차를 마시면서 생전의 엄마를 생각했다. 자, 지민이 엄마를 싫어했다는 유민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지민에게는 엄마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자, 대개의 기억은 멍하니 삼념에 잠겨 있던 엄마의 뒷모습이에요. 아우, 기억이 엄마의 뒷모습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상념에 잠겨 있어.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 때문에 되게 우울한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지민이를 낳고 그 다음에 또 둘째, 유민이를 낳고 엄마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울증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도 어떤 기억은 유독 선명하게 떠오른다.
자, 그날, 자,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넘어진 보조 식탁이었다. 자, 전등이 침대 위로 쓰러져 있고 알약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게 엄마에 대한 장면.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서 집안을 엎어놓은 거죠. 자, 아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민을 보고 엄마는 소리를 질렀다. 자, 엄마가 딸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됐어요? 자, 우리 어, 이 소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해요. 작가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됐어? 그런데 이 작가가 서술을 하는 그 방식이 약간 3인칭 관찰자 느낌도 약간 나면서 자, 우리 3인칭 관찰자 느낌도 살짝 나지만 전지적 시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적 우리 내신에서 가끔이 아니라 이 얘기가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조금 이게 시점이 전지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민이 입장에서 어, 이 뒤에 보면 이제 아빠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엄마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 이 바깥에 누가 있냐면 서술자가 있는 거야, 서술자. 그런데 이 서술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을 선택하긴 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거의 지민님과 동격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전체적으로 소설을 작품 밖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등장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을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뭐냐면 스토리도 다 알고 있고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서 지민이의 생각도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전에 말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이면서 1인칭 주인공 느낌도 살짝 나는 됐어요? 그러면 이 효과는 뭐냐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을 선택해서 얻어지는 건 뭐냐 됐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전달하면서 이건 이제 전지적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중요한 게 이거야. 지민의 생각과 자, 감정이 잘 드러난다. 우리 소설 전체에 걸쳐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자, 좀 기억 좀 해줍시다. 자, 송진, 너도 이제 네 아빠처럼 나를 무시하는 거니? 전화는 왜 안 받아? 자, 소리를 지른 이유가 나왔어요. 아니, 사이가 안 좋은데 엄마가 자꾸 전화하면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네 아빠처럼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아빠랑도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됐어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니?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지금 무시한 게 나온 것은 아니에요. 알았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딸 자식에게 집착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자, 지민은 뭐라고 말해야 엄마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지민은 그냥 친구들과 있다가 늦게 들어왔을 뿐이다. 그렇게 큰 별거 아닌데. 자, 친구들과 있다가 늦게 들어온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민은 스스로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지금 몇 살인지 나오진 않는데. 하지만 그 사실을 지적하더라도 신경질적인 비난만이 돌아올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단지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은 것 뿐인데, 지금 엄마가 되게 불안정한 상태야. 그래서 이제 자식한테 집착하는 건데, 이 지민이가 조금 나이가 들고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엄마를 생각해서 좀 일찍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화를 잘 봐서 엄마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면 되는데 전화를 안 받아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집착과 통제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일수록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자, 지민이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전화를 받으면 엄마는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화를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지민은 다시 숨이 뭐예요? 막히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자, 지금 보면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자, 뭐 대답이 바로 나오죠. 자, 지민이 엄마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유. 여기 더 나오잖아요. 여기. 자, 엄마가 전화를 받으면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지민이는 다시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자, 갑니다. 어떻게 그놈의 유전자는 어딜 가지 않니? 나는 이렇게 엄마 노릇을 하려고 자 안간힘을 쓰는데 새끼라는 녀석들은 어떻게 지 아비 하는 것처럼 또 엄마랑도 아빠랑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인 거야. 지민은 내던지고 싶은 마음을 누르며 말했다. 자, 엄마, 왜 집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 제발 입원 안 하겠다고 고집 부렸던 건 엄마잖아. 이게 무슨 엄마 노릇이야? 왜 맨날 나한테 소리만 질러?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자, 뭐란 얘기야? 엄마 노릇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엄마의 흔들리던 시선은 지민을 향했다. 딸이 이런 얘기를 툭 던지니 엄마도 멘탈이 깨지죠. 자, 그러면서, 나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빨래, 설거지 같은 거 필요 없어. 자, 그냥 떨어져 있고 싶어, 제발. 그러니까, 뭐 이걸 당해봐야 알겠지만, 집착과 통제에 계속 노출이 돼 있으면 이게 신경질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 놓고, 빈정거리는 지민이 앞에서 엄마의 표정이 변했다. 엄마가, 자,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을 지을 때마다 지민은 통증 같은 슬픔을 느꼈다. 자, 그래도 착한 편이에요. 자, 모진 말을 해놓고서 스스로도 뭐 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엄마는 언제나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었다. 그럴 거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지 말지. 자, 아빠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지 말지. 자, 우리가 한 시간만 전화를 받지 않아도 자,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냥 떨어져 살지. 자, 멀쩡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가 돌아서는 순간 너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지나 말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고 이게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감에서 나온 거야. 자기가 무시당하다가 이제 버려질까 봐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산후 우울증 이제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거를 애 낳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갑시다. 서로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일찍부터 서로 체념하고 살았다면 더 편했을 텐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버린 것인지 알 수 없다. 엄마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왜 몰라주는 거니?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또. 자, 엄마는 나 말고 아무것도 없어? 난 너무 힘들어. 이럴 바에 그 엄마 노릇 좀 그만하면 안 돼? 자, 집착과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야. 엄마의 표정을 마주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지민은 자, 엄마와 자신 사이에 남아있던 약한 끈마저 잘라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슬픕니다. 참. 엄마와 인연 끊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 대화는 지민이 기억하는 엄마와의 마지막 대화였다. 야, 엄마랑 마지막 대화한 게 연근차 이런 식의 대화를. 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병원에 들어갔다. 지민은 대학 도중에 자, 그만두고 한국을 떠났어. 아이고 그 기간에 또 엄마한테 떠났네. 자, 지민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자 유민이 손가락으로 톡톡 책상을 쳐서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자, 지금 여기서 위에서 앞에 부분에서는 나왔는데 자, 회상 장면이 계속 나오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이번에는 동생이 손가락으로 톡톡 책상을 친 거야. 자, 누나도 참 이상하다. 난 그냥 잊으려고 할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얘는 또 왜? 자, 유민이라고 하는 애는 엄마의 행방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반응이 관심 없는 반응이에요. 자, 지민은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엄마의 쓸쓸한 표정이
계속 기억 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동시에 지민은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자신의 아이, 임신 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가, 사람이, 지민이가 자기가 임신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야. 자, 아직 지민이 어떤 애틋함도 느끼지 않지만 언젠가는 사랑해야 하는 한 아이를, 엄마는 지민을 사랑했던 것이 맞을까? 그건 사랑이었을까? 사랑할 수 없는 관계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엄마와 지민은 더 불행해진 게 아닐까? 지금 이런 부분 보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쫙 하다가 이 위에는 또 지민의 시점에서 얘기를 하다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엄마의 마인드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인지도 자, 몰랐다. 자, 그래 놓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자, 엄마의 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지민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대. 엄마가 관내 분실, 그러니까 엄마가 사라진 거야. 그 분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지민을 당혹스럽게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어,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게 분실이 되니까 자, 엄마를 자, 크게 신경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 느끼게 된 거죠. 됐어요? 엄마라는 존재를. 됐어요? 자,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대답을 해줬죠. 자, 여기 보면은 지민은 왜 엄마의 쓸쓸한 표정과 뱃속의 아이를 동시에 떠올렸을까? 자, 지민은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는 게 맞을까? 사랑했던 게 맞을까? 됐어요? 엄마와 자신은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도 내 자식과 그런 관계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뱃속의 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금 임신 중인 그 아이에게 애틋함을 느낄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입니다. 우리 소설 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자, 보통 우리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자, 이 절정 부분을 좀 많이 넣어요. 그래서 위기 절정 부분을 하든가 절정 결말 부분을 많이 내죠.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팀장은 지민을 불러 업무 분장이 끝났다고 통보했다. 자, 업무를 새로 나눠준 거야. 자, 새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지민의 업무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지민이 맡아왔던 업무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였다.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주는 일만 남았다. 팀장은 지민이 곧 휴가와 육아휴직을 가질 것을 염두에 두고, 자, 새로운 일은 당분간 맡기지 않을 생각인 것 같았다. 아니, 자기는 일하고 싶은데 일을 안 주면 열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요즘 덜 하고 싶은데 일을 조금 주면 좋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자, 이거는 이제 팀장이 이렇게 해준 거야.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면 가정에 집중해야 하잖아. 그런 걸 다 고려했어. 자, 지민 씨가 일 욕심이 많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나는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게 아이 정서에 좋다고 생각하거든. 지민 씨도 그렇게 생각하지? 자, 그러니까 자, 팀장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자, 이 부분은 누구의 생각? 팀장님의 생각. 그런데 자, 당분간 지민이 맡게 될 업무를 설명해 주면서 지민보다 열사 많은 팀장이 머쓱한 듯이 웃었다. 나름 배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자, 지민은 팀장의 말에 톨은 달지 않았어요.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지민은 도서관 직원에게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실체가 있다면, 자, 분실된 엄마의 마인드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뭐 엄마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고유하게. 그러니까 엄마의 과거, 뭐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유품 상자를 찾아보았지만 유의미한 흔적이 남은 물건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혼란스러워한다. 결국 지민은 엄마의 흔적을 찾으려고 아빠인 현옥을 만난다. 아빠는 마인드를 등록하는 대신 세상에 잊히고 싶다는 엄마의 부탁으로 자신이 인덱스를 지웠다는 사실을 밝힌다. 인덱스를 지워버렸다. 그러니까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
엄마를 찾을 수 있는 키워드인 인덱스를 지워버리니까 못 찾고 있는 거야. 자, 지민은 자신이 엄마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빠에게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말하며 엄마의 유품을 살펴봅니다. 자, 책가비를 들어올리자 가려져 있던 글씨가 보였다. 표지 디자인 김은아. 이게 엄마의 플레임이죠. 김은아. 자, 열흘 만에 처음으로 찾은 은하의 이름이었다. 현욱이 말했다. 자, 아빠, 자, 너희 엄마가 일하던 곳에서 펴낸 책이야. 지금은 이런 종이책을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자, 지민이 물었다. 엄마가 책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자, 너를 낳기 전까지는 했었지. 인덱스가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자, 그러니까, 자, 이 인덱스, 그러니까 엄마를, 여기서 지금 이런 말로 쓰이는 거죠. 엄마를 특정할 수 있는, 자, 고유, 어, 고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고유하게 특정할 수 있는 인덱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엄마의 표지, 책 표지, 자, 펴낸 책. 여기 표지 디자인 김은하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아니야? 됐어요? 자, 엄마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거를 찾았습니다. 자, 엄마의 과거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직장에 다니고 어딘가 소속되어 그녀의 이름이 쓰인 무언가를 만들었으리라는 생각도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이야. 그러니까 지민이 알던 엄마는 언제나 집안에서 무기력한 얼굴을 한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깊이 생각 안 했던 이유야. 하지만 왜 몰랐을까? 자, 당연한 일이었다. 은하에게도 지민을 낳기 전에 삶이 있었던 것이다. 아이라는 족쇄에 아직 걸리지 않았던 때,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엄마의 진짜 삶을 가졌던 때가. 그러니까 어, 엄마도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 엄마의 진짜 삶. 그러니까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뭐야 은하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은하 씨 이렇게 불렸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 뭐예요? 지민 엄마 이렇게 보통 아이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민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본 현욱이 덧붙였다. 어차피 출판사는 다 망해가고 있었어. 미디어 회사들에 모두 통합되어서 책 위주로 출간하는 곳은 사양 산업이 된 지 한참이었고 사양 산업 지고 있는 사라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에 있던 기업 어떤 특정 파트의 기업군이나 기업 사업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를 우리 사양 산업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어도 출판사는 망했을 거다. 그러면은 저절로 어떻게 됐어? 엄마가 직장을 잃었겠지. 그래서 자, 지민은 멍하니 엄마의 이름을 쳐다보았다. 뭐 버티고 있었으면 1년 아니면 2년쯤 더 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자,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 하필 그때 출산 휴가를 낸 너희 엄마가 우선순위에 올랐을 뿐이지. 그게 네 탓은 아니었어. 자, 아빠가 지민을 어떻게 보면 달래고 있죠. 지금 아빠가 딸인 지민을 자 위로한 거야. 엄마가 네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저러겠던 게 아니야.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의 말은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임신이 아니었더라면 언젠가 은하는 출판사를 그만두어야 했을 것이다. 지민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도 종이책들은 대부분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 사라지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엄마가.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가 종이책 표지를 만든 일은 많은 아니었을 것이다. 버티고 있었다면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다면 그녀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으면 엄마가 계속 일을 했을 거고 그게 진짜 엄마의 진짜 삶을 유지시켜 주지 않았을까. 자, 그냥 운이 나빴다고 생각한다. 나는 네 엄마가 그렇게 될 줄 몰랐지. 자, 그것만 아니었어도 그것만. 자, 현웅은 변명하듯 말했다. 어차피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잠시 그만두는 건 언제나 있어 온 일이었으니까.
자, 모든 상황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사람을 무너뜨린다. 만약 그때 엄마가 선택한 했던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든 어디에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면 표지 안쪽 아니면 가장 뒤쪽 작은 글씨, 자 그도 아니면 파일을 만드는 사람 서명으로만 남는 작은 존재감으로라도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남길 수 있었다면, 그러면 그녀는 그 깊은 바닥에서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참, 그러니까 자신을 고유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면, 그러면 뭐랍니까? 다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녀를 규정할 장소와 이름이 집이라는 울타리 밖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존재감, 그치? 그러니까 어, 세상과 지금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세상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자 엄마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울해졌다. 그래서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졌다. 그렇게 안 했으면 엄마가 행복하지 않았을까? 자, 그녀를 붙잡아줄 단 하나의 끈이라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더라면 자, 그래도 엄마는 분실되었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부탁을 했다잖아. 그렇다고 또 아빠한테 그걸 또 따라줬어요. 자, 유품이 필요하다며 그걸 가져가 너희 엄마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아빠, 현욱이 서려는 순간 흠칫했다. 그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멈춰섰다. 자, 엄마는 그동안 한 번도 엄마를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접속해 본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유언을 준답시고 가서 인덱스를 지워버린 게 다예요. 정확히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것인지는 이제는 알 수 없었다. 지민은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고 싶었다. 자, 그렇게 엄마를 세계에 고립시키고 완전히 죽지도 못한 채로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은 사람으로 만들면서 미안한 적 없어요? 후회한 적도? 자, 그건 지민 스스로를 향한 질문인지도 모른다. 자, 자기한테 해야 될 말을 아빠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 엄마를 고립시킨 것이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정적이 흘렀다. 현욱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그의 뒤통수를 뚫어져라 보고 있으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싶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 현욱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깨고 들려왔다. 지민아, 넌 마인드에 한 번도 접속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지? 현욱의 목소리가 잠겨들었다. 나는 봤어. 그건 너무 진짜 같았다. 지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아빠는 한 번 갔네요.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죽어서까지 나를 만나는 게 고통일 거라 생각했다. 단 한 번이었지. 자, 더는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자, 아내가 그렇게 아프게 된 게 나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향한 죄책감, 그치? 그리고 어 유언이라고 들어줬는데, 자 인덱스를 지워서, 그러니까 자식들도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자, 숨이 목에 걸린 듯 넘어가지 않았다. 현욱은 틀렸다. 엄마는 여전히 도서관 어딘가에 있다. 그러니까 어 엄마를 여기 위에서 뭐라 냐 더는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야. 엄마는 관내 분실됐기 때문에 엄마를 만난다는 뭐예요? 못 만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빠의 말에 반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빠의 반응에 반감을 느끼는 지민의 생각이죠. 어딘가 있다. 단절된 채로 아직 접속되지 못한 채로. 자, 그래서 절정입니다.
저기 위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길어가지고 약간 길고 루즈해가지고 뭐 절정 부분 되겠죠. 시험 부분이야. 자, 엄마를 찾아야겠다. 맨 처음에 엄마가 사라졌다. 이렇게 했는데 어, 여기서는 이제 엄마를 찾아야겠다. 자, 20살의 엄마, 세계 한가운데 있었을 엄마, 어, 이야기의 화자이자 공이었을 엄마, 인덱스를 가진 엄마, 쏟아지는 총력 속에서 춤을 추고, 자, 선과 선 사이에 자, 존재하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 엄마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자신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었던 엄마의 모습을 지금 상상하고 있죠. 쫙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과 목소리와 형상을 가진 엄마. 이랬으면 엄마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나랑 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 자, 지민은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지민을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자, 그녀도 아이를 가져서 두려웠을까? 그렇지만 사랑하겠다고 결심했을까? 자, 지금 그녀도 아이를 가져서 두려웠을까? 그러니까 어, 엄마를 자, 회상하면서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행위죠. 그렇지만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했을까? 그렇게 지민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 원래 이름을 잃어버린 엄마. 자, 이게 이제 위에서 얘기한 엄마가 엄마의 고유적인 특징과 엄마를 살릴 수 있는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과 반대로 자, 지민 엄마라는 이름을 얻은 엄마, 원래 이름을 잃어버린 엄마, 세계 속에서 분실된 엄마. 자, 이 모습은 뭐예요? 대조적인 상황이죠. 이 위에 거랑. 됐어요? 요 위에 앞에 얘기했던 거랑. 자, 그러나 한때는 누구보다도 자, 선명하고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이 세계에 존재했을 김은하 씨. 지민은 본 적 없는 그녀의 과거를 이제야 상상할 수 있었다. 그녀를 용서하거나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은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어. 자, 한때 그녀가 누구였던 건 여건 지민과 관계를 맺었던 누나는 자, 지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랑을 준 적 없는 형편없는 엄마였다. 와, 뼈 때리는 말이다. 자, 살아있는 동안 너무 상처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다. 아, 뭔가 해야 될 말이 있대. 엄마한테. 됐어요? 자, 이게 장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자, 다급히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짐을 한가득 들고 있는 지민을 직원이 놀란 얼굴로 보았다. 왜냐면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온 것 같다. 엄마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지민의 얼굴을 알아본 직원이 다가 짐을 거들었다. 지민은 곧장 관리자를 찾았다. 관리자는 사서와 함께 안내 창구로 와서 물건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자, 지민이 내민 것은 현웅에서 가져온 책들이었다. 네 권의 종이책을 무거웠다. 자, 이제는 거의 쓰지 않는 종이책이 도서관에 등장하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거렸다. 책의 표지에는 은하가 가졌을 감각과 취향이 보였다. 자,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경세포에 연결하는 그 단위죠. 됐어요? 어쨌든 시냅스 스캐닝으로 특정한 마인드를 찾아내면 보안 카드에 있는 인덱스와 연결되고 자, 화면에 이름이 뜰 것. 이게 뭐예요? 엄마를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죠. 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스캔해서 넣으면 이거랑 연결되는 사람이 주르륵 나오나 봐. 자, 한 권의 책을 시냅스 스캐닝 하는데 5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다. 자, 첫 번째 스캐닝에서 자, 지민은 셀 수 없는 많은 이름이 연결되는 것을 보았다. 뭐 많이 나오나 보네. 이거랑 연결된 사람이. 자, 엄마의 이름 보이지 않았다. 초조했다.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민은 확신하고 있었다. 사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 책을 스캐닝했다. 화면에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 혹시 그러니까 찾는 분이 직접 쓰신 책인가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겠어? 직접 쓴 책이라면은 찾을 확률이 더 높다. 근데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책을 스캔할 때까지 결과는 크게 좁혀지지 않았다. 너무 많은 마인드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점차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보였다. 하지만 아직 지민은 실망하지 않았다. 세 번째 책이 끝나고 네 번째 스캐닝, 주위에 있던 직원들 모두 지민을 둘러싸고 결과를 기다렸다. 자, 정적. 자, 이따금 침묵을 파고드는 기침소리, 초조한 시선들. 아, 나왔어요. 찾았네. 자, 사서가 손을 내밀어 화면에 뜬 이름을 가리켰다. 수많은 문자 사이에서 자, 지민은 엄마의 이름을 알아보았다. 김은아 씨 찾았대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탔다. 자, 마인드 접속기는 카드를 인식하고 접속을 시작하게 되어 있다. 사서가 긴장된 눈빛으로 옆에서 기계를 건네주었다. 자, 지민은 카드를 가져다가 대자, 자, 파란색 조명이 켜지면서 접근 허가 안내가 떴다. 접속기는 단출한 구성이었다. 자, 그래서 엄마랑 이제 만나려고 준비 중이에요. 자, 대뇌 피질에 신호를 보내는 가상현실 구현 헤드셋을 착용하고, 자, 기계의 안내에 따라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자, 이제 결말 부분 갑니다. 자, 눈을 떴을 때 지민이 앞에 펼쳐진 장면은 흐릿했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민에게 반쯤 등을 돌린 채로 장벽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자, 주시하고 있었다. 지민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엄마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입가에 팬, 자, 주름과 자, 약간의 희끗희끗하게 센 머리가 보였다. 조금씩 주위의 풍경이 선명해졌다. 자, 이제 지민은 이곳이 어딘지 알 수 있었다. 지민과 엄마는 작은 서재에 있었다. 한 번도 실제로 본 적이 없는 가상의 공간이다. 책과 노트, 자, 벽을 채운 그림들, 자, 은하가 지민의 엄마이기 전에 사랑했던 것들, 자신의 삶을 구성했던 것들로 채워진 공간. 지민은 책상 한쪽에 놓여 있는 자신과 유민의 사진을 보았다. 자, 공간 속에는 은하는 어느 때보다 선명해 보였다. 그녀가 살해했던 때에 자, 지민은 이따금 엄마가 공기 중으로 사라져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문득 떠올린 것은 자, 엄마는 엄마와 함께 살던 집에는 엄마만의 방이 없었다는 사실. 지금 위에 이 이제 가상의 공간에는 엄마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걸 딱 보니까 어, 엄마 혼자 지낼 수 있는 방이 없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의 삶을 가꾸지 못했다. 그래서 힘들었을 거다 생각하는 거고. 자, 은하는 고개를 돌려 공간 속으로 들어온 지민을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해석할 수 없었다. 자, 너무 사람 같다고 하던 사람들의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지민은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는 죽었다.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건 엄마가 아니다. 나는 엄마를 용서를 빌 수도 없다. 자, 모든 것은 끝난 뒤에 덧붙여지는 사족. 여기 보면 어, 여기 보면은 사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자, 뱀을 다 그리고 나서 잊지도 아니한 발을 붙여 그려 넣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엄마를 만났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요. 그 어렸을 때 몰랐어요. 미안해요. 이런 것들 얘기해봤자 뭐라고? 아무 의미 없다고. 모든 것이 끝난 뒤에 붙여지는 사족이었다. 그러니까 어 이게 그러니까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이 마인드의 접속을 됐어요? 접속해서 엄마를 어 만나는 그 행위만으로는 이게 진정한 화해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냥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행위, 이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됐어요? 진정한 화해 이런 건 아니야. 하지만 이대로 떠날 수는 없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거나 그녀를 용서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얘 입장에서는 사족이 되는 거야, 사족. 됐어요? 자, 끝으로 갑니다. 자, 갑자기 찾아와서 놀랐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아까 전에 우리, 엄마한테 해야 될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은하는 지민이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은하는 자신의 물건들이 진열된 책장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민은 자, 은하가 자신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인드가 정말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이건 단지 재현된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말한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 그건 영원히 알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면 어느 쪽을 믿고 싶은 걸까? 자,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엄마의 지난 삶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마가 아닌 건 알아. 됐어요? 그러니까 마인드에 접속해서 재현된 이게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재현된 엄마이기 때문에 자, 지민은 한 발짝 다가섰다. 자, 시선을 비스듬히 피하던 은하가 마침내 지민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지민은 알 수 있었다. 이제 단 한마디를 전하고 싶어서 그녀를 만나러 왔다. 엄마를 이해해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그러니까 엄마의 고뇌와 아픔을 뭐 한다는 거야? 진정으로 자, 공감할 나이가 됐고, 누가? 지민이가 됐어? 그래서 엄마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정적이 흘렀다. 은하의 자,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았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그녀는 손을 내밀어 지민의 손끝을 잡았다. 그러니까 엄마와의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됐어요? 자, 어려운 소설은 아닙니다. 어려운 소설 아니고요. 자, 이제 우리 결말 부분, 이 엄마랑 만나는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그러니까 부분 끊어서 아마 이제 시험에 출제하게 될 건데, 그렇게 어려운 소설은 아닙니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 우리 문제집이나 자습서, 평가 문제집, 한번 풀어보면서, 자, 내용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해설 강의 듣느라 고생했는데, 자, 꼭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세요. 자, 휴쌤입니다.